근데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에 조세제도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절대 이거 막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네. 나왔는데요. 예. 좀 충격적인 그렇죠. 세금이 이게 개설이 됐죠. 사실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뭐 양도세, 뭐 보유세 이런 부분이 좀 중점이 네. 적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또 점점 불거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법인이긴 한데 네. 개인 사업자하고 별다를 바 없는 법인은 이제 과세 형평성 때문에 네. 내가 배당을 하지 않고 네. 법인의 유보로 쌓여 있는 돈도 네. 배당을 간주해서 개인이 배당을 받은 네, 걸로 네. 간주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아주 충격적인. 네,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겉만 법인이고 실질은 개인 사업자인 회사들이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개인 법인,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현물 출자해서 이제 임대법인을 만들고 네. 뭐 이러한 이제 장난치는 이런 법인들을 좀 규제하려고 만든 법안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 네, 아니고 네, 네. 실무적으로 무수히 많은 소규모 법인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또는 1인 주주에 의해서 네. 거의 구성이 되잖아요. 주주 구성이.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위 말해서 속칭 이제 가족기업이고 네. 사실 그 지분율을 합치면 네. 거의 뭐 80~90%가 다 가족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치는 80% 네. 요건을 뭐 당연히 다 넘을 거고 네. 사실 웬만한 법인으로 된 중소기업은 다 네.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을 보면 뭐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이 벌어들인 소득 당기순이익의 50%는 이상 다 이제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네. 좀 문제가 많은 게 유보 소득이라고 하면 네. 법인의 현금이 다 쌓여 있다고 통장에 막 그러니까. 돈이 넘쳐난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시는 분,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실 현금이 거예요. 없죠. 그렇죠. 네. 그 현금은 다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그 대표이사 다 가져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네. 뭐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뭐 기계장치라든지 뭐 보증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그건 다 자산에 다 거의 다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뭐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뭐 투자를 위해서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아니고 네.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배당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과세를 하면 사실은 실제 현금은 배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내게 되고 뭐 이런 꼴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배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네. 유동성 자산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기계장치라든지 네. 재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말이 안 되는 법 개정이 나온 거긴 한데 물론 이제 세부 사항은 뭐 기재부에서 밝혔듯이 이제 시행령에서 어떤 해당되는 뭐 업종이라든지 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은 제외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준도 좀 모호해요. 사실 뭐 이런 규정이 네. 나온다는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충격적인 네, 거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사실 배당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과세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도 있을 거고 2천만 원? 네, 네. 있을 거고 또 연이어서는 이게 또 받지도 않은 배당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야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주식 명의신탁을 네. 할 수 있는 유인도 많잖아요. 되려 이제 80% 지분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 명의신탁을 최근에 이제 환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되려 이제 명의신탁이 늘어날 수 있는 그쵸. 이런 위험도 아마 네. 내포를 하고 있죠. 80%를 맞추기 위해서 네, 저라면 명의신탁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금을 피하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피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맞죠. 네. 네. 그리고 배당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또 시기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래 계획이 있고 한데 네. 또 뭐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시국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어느 정도는 유보를 해야 되고 현금 흐름이 많이 다른데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네. 법인으로 기업을 하는 게 기업의 장기 연속성 네. 측면에서는 예. 법인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훨씬 안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대표가 그냥 사망하면 네. 그 사업은 끝이에요. 근데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 형태로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물려줘서 후세가 또 경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전문 경영인을 또 선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법에서는 법인 사업하는 걸 또 장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과세를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뭐 오래된 장수 명문 기업이 안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건지 저는 의문은 듭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에 조세제도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절대 이거 막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보시고. 아직 뭐 시행령이 나오긴 네, 시행령인가요 이게? 아니 구체적으로 네. 나오진 않았죠. 네, 아직 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개정 아닌 거고 네. 아직 개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뭐 시장에서 좀 이런 반발이 나오기 아마 때문에 일부 수정이 많이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뉘앙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기업하시는 분들을 좀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네.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뭐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